자, LG전자 녹화 들어갑니다. 다시금 11만 4,200원의 고점을 돌파를 할 때 프로그램 쪽이 20만 주 이상 들어오면은 편입 기준을 설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램이 계속 확대가 됩니다. 11만 4,200원 찍을 때가 19만 1,000주 정도 됐고 밀려 내려올 때 살짝 프로그램은 매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19만 6,400주예요. 오늘 뭐 신한 투자증권에서 대놓고 뭐 3만 주 이상 매수인데 아무래도 더 사고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할 물량 정리하고 재편입하고 뭐 이런 기준인 것 같기도 하고 한투는 뭐 대놓고 매도이긴 합니다만 매수 강도가 위로 형성돼 있고 개인 선호 창고 키움에서 8만 주 이상의 매도가 형성돼 있습니다. 매우 수급이 긍정적이다. 현재가 창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러한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뭐 휘황찬란한 기술적 지표들을 놓고 차트를 보면서 대형주를 기술적 분석을 하는 엉뚱한, 물론 기술적 분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라든가 매집에 대한 범위도 다 기술적 분석입니다. 수급 논리니까요. 개인 선호 창구의 매도 부분, 또 프로그램의 매수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긍정적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수급이 고점을 넘길 때마다 아름아름 추가적으로 유입되면서의 흐름이다. 지금 프로그램 물량은 계속 더 들어오는데 주가 부분만 100원, 200원 뭐 이렇게 눌려서 0.1%, 0.2%, 0.3%.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긍정적인 해석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오늘 올려준 그 PPT 부분, LG전자 PPT 오늘 올려준 거, 그거 전부 다 PPT에 넣어서 주세요. 그렇게 해야 장중에 제가 녹화할 때 순서 다 맞춰주면은 원고 작업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겠죠. 순서까지 싹 다 맞춰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25분 기준의 위치이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19만 8,500주예요. 밀려 내려올 때 프로그램은 더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프로그램이 뭐 체결이 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위로 뻗어간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이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져가자는 거죠. 지금 거래량 자체가 136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20만 주. 그러니까 136만 주의 15% 정도가 외국인 기관 순매수로 잡혀 있다. 굉장한 비중이에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프로그램이 오늘 마감 때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추정을 해보면 가장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의 매도와 매수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갔던 부분의 물량 정도 확인하면 되겠죠. 작년 뭐 1월부터 쭉 보시면 뭐 20만 주 때 작년 1월부터는 좀 밋밋하긴 할 텐데 어찌됐건 매도까지 감안을 하고요. 28만 주 또 24만 주 매수 매도의 기준 27만 주 38만 주 지금 그럼 끝날 때까지 뭐 우리 이번에도 한 40만 주가 매수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물량들이 들어온 적들이 있다. 오늘 뭐 대놓고 어이구 60만 주 지난해 8월 11일 날 60만 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 변동률을 한번 볼까요? 월등히 높게 형성돼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8월 지난해 8월 11일 날 기준이 됩니다. 8월 11일 날 오유 거래량 빵 터진 날 이날 꼬리 하나 없이 8%로 오늘 지금의 수급이 20만 주니까 뭐 조금만 더 힘내서 빵빵빵 치고 올려준다면 뭐 그러면은 저 때도 이제 명목 가격 뭐 10만 원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좀 큰 가격이 될 수도 있죠. 그 가격에 대해서 서스름 없이 수급 들어오면서 빵빵 치고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이제 11만 4,200원까지 뚫어놓고 그리고 나서 눌려져 있는 흐름인데 그 눌려진 흐름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과정 속에 위에 매물이 지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11만 5천 원까지 가볍게 움직이고 거기서 거래를 터트리는 흐름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다. 여기까지 지금 매수가 별로 없어요. 매도가. 그럼 요 물량들 뭐 가볍게 툭툭툭 가지고 올라가고
뭐 체결되면 또 나오고 체결되면 나오고는 하겠죠. 근데 가볍게 올라가고 11만 5천 원에 또 몇만 주 단위의 물량이 좀 쌓여 있고 그 물량 세게 들어 올리는 모양새 주면 될 것 같아요. 64만 8천 주가 움직였을 때 8%대 등락 범위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대비해서 이제 8%대면은 11만 한 6천 원 수준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물론 우리 기대죠. 60만 주 들어오는 건 기대인 거고 뭐 40만 주 정도는 들어올 것 같고 최소 30만 주 이상. 근데 30만 주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12시 반이기 때문에 40만 주 마감 동시효과까지 하면 40만 주 이상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들어오고 뭐 내일 또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굉장히 긍정적인 수급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서 고점 돌파 기준에 오늘 뭐 여러 변동성 종목도 있고 컴투스도 뭐 잠깐 들어가서 뭐 옥동정 선생님께서는 그때 또 들어가셔서 일부 소액의 수익을 또 가지고 나오셨는데 일단은 이제 여타 종목군들의 변동률도 들여다보고 뭐 거래대금도 봐야겠습니다만 뭐 오늘 기준에 LG전자의 이 변동성, 변동률, 거래대금, 프로그램 순매수의 기준 전부 좋습니다. 일단은 LG전자가 거래대금이 뭐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뭐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9위거든요. 9위 정도까지는 안 돼. 5위까지는 올라와야 돼. 지금 9위인데 5위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도 하나에 다 교육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놓고 보면서 배우실 수 있는 범위가 되고요. 프로그램 순매수는 지금 LG전자하고 SM하고 이제 하이닉스가 가장 많은데 LG전자가 조금 아쉬워요. 조금 더 월등하게 순매수 대금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프로그램 순매수가 지금 순매수 대금이 이게 맞나요? 매수 대금 250억 정도 들어온 걸로 추정치가 나오네요. 그래서 20만 주 기준에 255억 매수 금액, 순매수 금액이 맞나요? 연동된 게 맞나요? 144억이 맞나? 20만 주 곱하기 이게 실시간으로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같이 좀 보죠. 같이 놓고 보시면 저도 이제 이걸 계산까지 해서 보지는 않았었는데 순매매 매수 금액이 프로그램 쪽에 기준인데 순매수 상위 프로그램의 매도 금액이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렇게 해서 매도 금액과 매수 금액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이 됐다. 깜짝 놀랐네. 아까하고 이제 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수정이 돼서 230억 정도. 230억. 오늘 뭐 평균 단가가 11만 2천 원이니까 거기에 20만 주니까 230억 정도가 프로그램 순매수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2위까지는 올라설 수 있겠네요. 고점 돌파의 기준이 형성되면은 지금 계속 프로그램 매수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시가총액이 에코프로의 4배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그 흐름의 가벼움까지를 당장에 기대할 수는 없지만 에코프로가 어떻게 됐어요? 11 그 당시 기준에 16만 원 딱 찍어놓고 18만 8천 주까지 들어왔던 프로그램이 거기서 33만 주까지 늘어났죠. 그 33만 주 늘어났다고 치고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난 밑에 것만 먹을 거야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에코프로는 그 상태에서 위로 빵 치고 올라갔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2시 정도까지 예를 들면 2시 정도까지 지금 찍은 11만 4,200원 미만에서 2시 정도까지 이 정도 뭐 욕심대로 시나리오대로라면 뭐 25만 주 혹은 30만 주까지 매수가 들어와. 그러고 나서 이제 앞전 고점 빵 치고 들어올리면 뭐 11만 5천 원, 11만 6천 원 수준까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뭐 어찌됐건 뭐 꿈 같은 얘기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앞전에도 그렇게 흘러간 것처럼 그걸 보자.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면 너무 좋다. 응?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은 11만 4,200원에 어떻게 됐어요? 19만 주 들어오면서 11만 4,200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미끄러져 내려와 있잖아요. 주가가 500원이라도 600원이라도 내려와 있잖아요. 내려와 있는데 14,000주를 더 사고 있어요. 거의 땡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밑에서 바닥에서 추가 편입을 13만
6,000원대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3만 주대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2만 주, 3만 주 더 들어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월등해지면 자신감이 이제 생기는 거고 아까처럼 올라왔는데 다시 3만 주대 매수 들어오다가 한 만 주 또 막 차익 실현 나오다가 손바뀜일지 뭐 차익 실현일지 그래 버리면 혼란스럽잖아. 그리고 이제 무게감이 프로그램 전체 수급의 무게감이 5만 5천 주 가지고는 조금 약해. 더 들어오는 모습에 눌림목이면 들어가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줄었어요. 매도가 많이 줄어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해석하자. 마찬가지 포스코 케미칼도. 그리고 이제 항공우주는 일단은 5만 원 공방인데 가져갑니다. 거래가 없어서 뭐 매수세는 강도 있게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가져갑니다.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LG전자를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 프로그램 이제 수급 범위를 중간중간에 의미 있는 프로그램 수급 범위를 캡처를 해서 드릴 텐데 여기서 계속 프로그램 물량이 받아가는 프로그램 쪽에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추가적으로 더 체결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이거 2위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뭐 땡큐하죠. 땡큐. 그런 기준에서 쭉 들여다 보실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기준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 수급 부분에 LG전자가 SM의 프로그램 수급을 넘길 수 있는 SM 프로그램 수급은 넘길 수 있어요. SM도 뭐 우리 종목인데 그쪽이 막 위로 공격적으로 매수 강도를 넣어주는 그런 흐름까지는 일단 아니기 때문에 LG전자가 일단 프로그램 2위까지 올라설 수 있다. 그러면 거래가 뭐 최상위의 흐름은 아니다 할지라도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에서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 순매수 프로그램을 외국인들의 수급은 상당 부분이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치고 올라오는데 이거 잘 보시면은요. 거래대금 순위 이제 요 박스만 그려드리긴 할 거예요. 일단은. 근데 다 우리 종목이 거래대금 최상에 있어요. 우리는 거래대금 없으면 안 들여다봐요. 밀려 내려가더라도 거래대금이 있는 종목을 들여다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캡처를 해놓고 요 기준에서 해석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래대금 부분이 순위가 5위 안에 들어올 수 있을런가, 5위 안에 들어올 수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릴 텐데 거래대금 순위가 5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5위 전후에 놓여질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몇 위에 9위? 1, 2, 3, 4, 5, 6, 7, 8위까지 올랐네요. 8위까지 올라왔고 1,56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래가 둔화될 수 있는 거, 더 이상 거래가 크게 확대되지 않을 종목,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거래대금 1위까지 올라섰다가 지금 꼬리가 달려있죠. 급격히 고점을 향해서 돌리지 않는 한 얘는 거래대금이 둔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심각한 경우에는 3천억 조금 넘고 끝날 거예요. 완전히 둔화된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또 MDS 테크 이런 애들도 윗꼬리 달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위에서 물량 다 던져 먹었단 말이에요. 다 차익 실현해서 뭐 흔들어서 밑에서 잡겠다 그런 개뿔 같은 소리 없어. 시가총액이 2,200억짜리 1,980억인데 양봉이 아니라 지금 꼴이에요. 급격히 돌리지 않으면 얘도 거래대금 여기서 멈춥니다. 이대로 끝나요. 그러면 1,980억이니까 LG전자 마감 때까지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본다 그랬잖아요. 아주 적을 때는 2,000억이지만 지금 기준이라면 2,500억, 3,000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500억이면 MDS 테크의 거래대금 넘깁니다. 넘긴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얘는 여기서 거의 거래대금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MK전자는 뭐 여기서 이제 뺑뺑이 돌릴 때 상한가에 안착되면 얘는 거래대금은 계속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럼 얘는 뭐 유지된다고 치고 컴투스도 위로 세게 들어올리면 거래대금이 살아나도 지금은 둔화되죠. LG전자하고 비교했을 때 LG전자 속도가 마감 기준에 마감 동시효과 물량까지 감안하면은 컴투스 위쪽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개장 초에 이제 갭 상승에 살짝 탄력이 나오고 이제 밑에서 밀리고 꼬리 달고 돌리니까 거래가 수반된 건데 여기서 플러스로 강하게 돌리지 못하면 얘도 거래대금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올라설 수 있는 범위가 삼성전자 그리고
얘도 일단은 터져 있는 거래 대금이니까 예.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리고 MK전자 그리고 LG전자가 5위 전후 정도에 놓을 것 같아요. 5, 6, 7위 안에 들어옵니다. 지금 뭐 8이고 지금 8인데 5, 6, 7, 5 그러면 굉장한 거예요. 뭐가 굉장한 거냐? 거래 대금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힘의 강도를 부여해 줄 수 있다. 오늘 야간에 분명히 교육을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거래대금 1기 교육생분들 거래대금 교육해드린다고 그랬고 강연에 오시면 이 종목을 아까 이제 요 자락이었잖아요. 똑같은 거래량이죠. 거래대금은요. 그래서 거래대금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래량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똑같은 거래량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놓고 본다라는 표현을 드린 겁니다. 똑같은 거래량이 아니에요. 응? 주가의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기준에 다시금 잘라드리면 아까 잘라드렸을 때가 장중이잖아요. 장중의 기준인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잘라드렸던 LG전자의 거래 대금의 기준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12월 말에 요 자락에서의 거래 대금 요 기준 요거는 이제 줄로 거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요 당시에 뭐 평균 단가가 몸통의 절반 정도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88,000원이 평균 단가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쪽 오늘의 기준에서도 거래대금이 절반이다. 예를 들면 지금 11만 2,300원이니까 11만 2,300원으로 잡을게 얘는 11만 2,000원? 2,000원으로 잡을게 일단은 그렇게 됐을 때 거래대금 얘도 그럼 조금 뭐 올려줄까요? 거래대금 뭐 좀 더 올려주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때의 거래대금 이날 거래량과 거래대금 뭐 89,000원으로 잡아줄까요? 많이 올려줬다. 그래 오케이. 여기서 거래가 계속 그 수반되고 맴돌게 되면은 거래대금 평균 거래대금 단가가 더 올라가겠죠. 어찌됐든 이 기준에서 이제 1,142만 천주인데 요것도 정확하게 그럼 142만 천주로 142만 천주? 오케이. 그렇게 하고 여기도 여기 뭐 정확하게 형성이 됐네요. 1,277억 원. 이게 지금 장중의 기준이에요. 장중. 그래서 거래량을 보는 거는 여러분들의 교육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면 80년대 들여다보던 거래량 교육을 지금도 거래량 교육을 바꾸는 거예요. 이동평균선 말할 것도 없고 결론적으로 1421만 주? 1400 몇 주였죠? 1421만 주 그래. 1421만 주. 그럼 이거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1421만 주. 그럼 이렇게 올려놓읍시다. 그렇게 해서 1421만 주 곱하기 89,000원 평균 단가라고 칠게요. 전날 기준에 89,000원이다 하면은 뭐 이 기준 뭐 1277억 원 조금 더 나오겠네. 그러면 89,000원보다 조금 더 위에.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요? 1428만 주 지금 현재 기준에. 근데 이게 더 터질 거라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11만 2천 원에 거래가 됐다고 쳐도 1,600억. 지금 현재 1,580억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12시 41분인데 우리가 교육받은 그대로 1시 기준에 몇 프로? 1시 기준에 거래량 부분은 50% 정도 형성이 된다. 그러면 지금 50%라고 한다면 140만 주 더 실리죠. 그러면 280만 주까지 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상초에 오전장에 여러분들께 전략 잡아드렸을 때가 최대폭 250만 주까지 터질 수 있겠습니다. 고점을 조금씩만 다시 넘기면. 근데 지금의 위치에서 20만 4천 주에 딱 프로그램이 매수가 멈춰 있어. 그러니까 윤정도 그냥 또 흥분했던 가슴이 쪼그라들어 있어. 에이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매수 좀 들어오면서 들어 올리지. 프로그램아 매수가 빨리빨리 훅훅훅 들어와라 이렇게. 근데 다행히 지금 뭐 그 얘기를 들었는지 또 얘네가 탁 사줘요. 땡큐하게도. 어찌됐건 이 흐름 속에서 11만 4,200원을 프로그램이 넘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시 놓고 보는 건 뭐예요?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인다. 가장 최근에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인다. 가장 최근 거래. 그리고 이날의 거래가 1920억인데 이걸 넘긴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게 뭐야? 여기에 고점을 넘길 때 신뢰도가 생긴다는 거야. 요 고점을 넘겼을 때의
거래 대금이 다소 제한적이어서 신뢰도가 좀 밋밋한데 거래가 더 터지고 들어올려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주봉으로 함께 보시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요. 주봉 이후의 경우는 요 거래 대금의 70%, 그 거래 대금의 70%만 형성이 돼도 추세 매매의 강화는 지속된다. 추세 매매의 강화는 지속된다. 근데 힘의 강도의 신뢰도, 신고가 나와서 쭉쭉 뻗어갈 거야. 이 힘의 강도의 기준은 뭐다? 거래를 터트리면서의 움직임입니다. 그거는 일주월봉뿐만 아니라 분봉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이야기해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분봉에서도요, 소형주 잡주 보는 이유가 분봉에서 또 일봉에서 소형주 잡주에서의 변동성 확장,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아까도 이제 요 기준에 거래량 부분, 요 바닥일 때 거래량과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 극대형주의 조그마한 변동성에서도 이 정도의 기준인데, 소형주들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막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종목에서 거래량을 분석하고 앉아 있으면 되겠냐고. 종목 검색기 수식을 거래량을 집어넣었고, 지금 종목 검색기 수식 넣는 그 HTS에서 보시면 수식 넣는 거에도요, 대부분이 거래량이야. 거래 대금이 아니야. 거래량을 기준으로 넣어놔. 그러니까 맞냐고. 윤정두처럼 실전 투자 대회 7번씩 우승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윤정두의 노하우를 배우시고 이런 종목군들 어떻게 잡아내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50% 어떻게 잡아내나요? SM, 에코프로 BM, 오늘 컴투스, LG전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은 어떻게 잡아내나요? 종목을 어떻게 잡아내나요? 강연을 오셔야지. 36년 동안 오픈해드리지 않았던 내용을 오픈해드리는데, 예전에 교육에서 오픈해드렸지만은 그 기억 없으시잖아요. 뭐 그 기억 갖고 계시면 상관없어요. 종목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억을. 얘는 이 추세의 범위라면은 지속적인, 그러니까 거래가 급격히 감소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추세 강화가 나옵니다. 그럼 오버슈팅, 예전처럼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오버슈팅 한 번씩 뽑아주면 좋겠어요. 그건 언제 나올까요? 거래대금이 앞전 거래대금을 완전히 넘길 때. 그래서 주봉에서도 보여드렸죠. 주봉의 거래대금을 완벽히 넘길 때. 지금 아쉽게 프로그램 쪽에 멈춰 있어요. 오늘 뭐 자금 집행할 쪽이 뭐 자금 집행 다 끝나서 더 이상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요 상태로 마무리가 되는데, 눌림폭의 기준은 전거래를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길게 눌려지거나 미끄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서 드려도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주봉 기준에서도 설정을 잡아드릴 텐데, 거래대금의 기준에 주봉의 기준에 요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저고점을 넘기는 기준에서는 요 거래대금 추세 강화로 계속 간다. 고점에서는 요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지면 가장 좋은데, 여기가 얼마예요? 거의 뭐 800만 주의 기준이 되네요. 800만 주. 저 800만 주의 기준이 오늘 하루에 마감 때 우리 계산 방식으로 하면 250만 주 되잖아요. 최소. 그럼 250만 주 하루에 터졌는데 800만 주 저거 넘기지 못할까? 못 넘겨? 못 넘긴다고 보세요?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 거래대금의 기준이, 거래대금의 기준이 똑같아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이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은 800만 주를 넘기는데 거래대금이 중요하잖아요. 거래대금이 이 거래대금을 넘겨줘야 돼. 얼마? 1조. 와우, 1조? 그럼요. 하루에도 1조 터지는데요. 왜? 상한가 가고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막 1조 8천억, 그러고 나서 뭐 그 이상. 그러니까 요 거래대금 1조의 기준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정을 거꾸로 또 잡아드립니다. 이 거래량의 몇 프로를 했지? 70%, 그러니까 7천억만 터져도 추세의 강화는 인정을 한다. 추세의 강화는. 7천억을 못 터뜨리고도 거래량 5매매, 20매매의 거래량을 터뜨리고 추세를 돌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질질질질질 흘러오다가, 그러다가 빵 터지고 이고점을 넘길 때 거래를 터뜨리고 넘겨줘서 결론은
신뢰도가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해드린 거잖아요. 신뢰도가 높아졌다. 여기를 넘길 때 10만 5천 원을 넘길 때 거래를 빵 하고 터트리면서 넘겼기 때문에 와우, 이거 신뢰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래가 저기서 이제 수반되어졌다라는 게 5MA, 20MA를 넘긴 수준이고, 거래 대금의 기준은 앞전에 최고치 대비해서는 70%까지는 안 됐어요. 70%까지는 안 됐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번에 요 고점 라인이 아닌 더 높은 기준, 여기를 넘긴 게 아니니까 요 거래대금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잖아요. 요 거래대금을 넘긴 거고, 이해되세요? 요 거래대금을 넘긴 거 아니에요. 요번에 넘길 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장대 양봉의 꼬리까지 이 설정한 부분을 뭐 여기를 또 내려서 보면은 몸통의 기준에서는 요거란 말이에요. 시초가. 또 종가 기준은 더 낮고, 종가 기준으로 뭐 조금 더 밑인 거고. 어찌됐건 요 고점들을 넘겨줄 때, 꼬리든 몸통이든 이 고점을 넘겨줄 때 그 당시에 형성돼 있던, 이 당시에 형성돼 있던 거래대금을 어떻게 했다? 넘겨줬다. 그러니까 이게 1조의 수준인 거고, 그리고 이 기준의 70%를 우리는 7천억의 기준을 70%의 기준을 터트려 줘야 된다. 그래야 추세 강하고, 이 고점을 넘길 때 월등하게 터져줘야 그래야 추가적인 강세 부분을 더 기대해보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요 기준이잖아요. 그럼 이때 거래대금은 얼마였어요? 이때 양봉이나 이때 기준, 뭐 이때 양봉의 기준은 5,300억 정도? 그죠? 5,300억 주간 단위입니다. 주간. 하루도 아니고, 하루에도 5천억씩 터져요. 얘가 1조 8천억, 2조 5천억 뭐 이렇게 터지던 종목인데 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위치에 요 거래대금의 흐름을, 요 위치에서 거래를 수반하고 뚫어줬느냐? 뚫어줬죠. 수반하고 양봉으로 뚫어줬죠. 뭐 땡큐한 거죠. 신뢰도는요 굉장히 뛰어난 거죠. 지금은요 월요일, 화요일 엄청난 거래가 벌써 이미 5MA, 20MA 거래는 이미 금요일까지 그 이전에 5MA, 20MA 거래는 다 넘긴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요 거래는 이미 넘기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 고점의 기준을 넘길 때는 아까 그래서 설정을 잡아놨잖아요. 저 고점을 넘길 때 빨간 뜨거운 위치 아닙니까? 뜨거운 위치. 예? 12만 9천 원, 뭐 13만 원, 그 위치가 되는데, 이 고점을 넘기려면 그러면 이 거래대금을 수반시켜야 된다. 거래량이 아니라 그래서요. 얘는 이제 그 고점으로 형성돼 있어서 이제 거래량으로 놓고 보셔도 상관없지만은, 이거를 이제 역산을 해서 거래대금의 최소 70%의 1조의 기준이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뻗어 올라가서 1조의 기준이면은, 예를 들면 거래량은 더 터져요. 800만 주가 아니라 더 터져요. 하다못해 850만 주, 900만 주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라인의 기준에서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야 된다? 오늘의 기준에서도, 이번 주의 기준,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거래가 더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거래대금도. 당연히 거래대금, 거래량 둘 다죠. 이렇게. 그렇게 돼야만, 당장 뭐 이번 주에 뭐 여기까지 왜 못 올라가요? 올라가려면 충분히 가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에 고점으로 따지면 15,000원 정도만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넘기는 거죠. 지금 현재 기준에 15,000원 해봐야 15%인데 주간 단위에 15% 추가적으로 못 움직이면 그게 종목입니까? 11만 원에서부터 13만 원까지 간다고 했을 때 20%가 안 돼요. 20%가 안 되는 거, 그거 들어올리는 거, 그걸 못 들어올려요? 하루에 상한가도 간 LG전자가 똑같은 시가총액 17위까지 올라와 있는, 또 18위에서 맴돌고 있는 누구? 포스코케미칼이 하루에 얼마? 14% 하루에만. 가장 최근에 작년 7월 28일에는요 시가총액이 그때 뭐 조금 더 낮은 상태이긴 했습니다만, 그때 얼마? 20%가 올라옵니다. 하루에. 근데 LG전자가 거래를 이렇게 수반하고 거래대금을 터뜨린 상태에서 이 고점을 최소 다음 주에까지라도, 이번 주에 당장 뚫으면 제일 좋고,
이걸 못 넘길까요? 거래가 수반되면 넘기죠. 근데 거래가 지금 수반될까 안 될까 그 기준은 된다라는 쪽에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누적적인 수급이 추세가 계속 들어와. 왜?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계속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요.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지금 11만 3,400원, 3,500원까지 밀려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매수 사인 나갔는데 나 화장실 갔다 왔어요. 위로는 너무 또 올라가서 못 샀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편입이지. 편입이죠. 편입이지. 주봉장으로 지금 뭐 꼬리가 달려있어 뭐해. 코딱지만큼. 와 여기서 오버슈팅 나왔으니까 차익 실현합시다. 오버슈팅이 뭐 어떻게 나와 있는 거야. 어? 이게 무슨 오버슈팅이야. 수급이 들어오고 매수 강도인데 눌려 내려올 때마다 수급은 더 들어오는 게 확인되고 있고 거기에 누적적인 수급 부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하반기 기준에서의 수급 범위의 흐름을 놓고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 화면에서 계속 보여드렸던 흐름입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 방송 화면에서 주봉상의 흐름을 이렇게 웃기지도 않죠. 저 자리로 되돌아가고 싶죠. 저게 1월 4일입니다. 저 자리로 되돌아가고 싶죠. 1월 4일입니다. 그리고 이게요. 2월 8일입니다. 대박이죠. 대박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예요? 이것도 2월 8일입니다. 이거 2월 8일. 요 그림에서 땡겨서 본 그림이에요. 땡겨서 본 그림. 결론적으로 저 흐름에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추가적인 이 수급의 흐름에서 역시나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잡아드렸고 이제 11만 원은 넘겼고 12만 원 뭐 바로 위에 이제 놓여져 있잖아요. 이것도 주봉이 이것도 주봉이 중복이 돼 있나? 이게 언제? 이건 9일, 이거는 8일. 얘네들을 잘라서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갭이네요. 그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리고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매집이 들어와 있다. 이게 언제? 이게 6일, 8일? 이게 9일? 뭐 거의 비슷한 양봉의 기준인데 요거 빼고 요걸로 보겠습니다. 앞전의 고점을 넘길 때 수급 대비해서 더 들어와 있는 그 흐름이잖아요. 그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얘 빼고 얘 뭐 뺄까? 빼요. 일주월 보면 빼고 이렇게 해서 13일의 기준에 이런 흐름 13일의 방송 화면을 추가적으로 잘라 주시고 이거 지금 LG전자 오전부터 기준이죠. 다 돼 있어야 돼. 지금 LG전자 전장 수주잔고 연말 100조 전망 주가 재평가 기대 KB증권 쪽 지금 전장 사업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전장 사업 부분이 지금의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계속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2017년 8월달 2017년 8월달 이때 보여드린 이때 이후에 요 기준이 요거 표시해 놔야겠구나. 자, 이거 아니구나 이거 잠시만요. 그래서 LG 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이 전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뭐 연말까지 뭐 100조 수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장 사업이 불거졌을 때 기존에도 이러한 엄청난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 이게 귀찮긴 한데 찾아볼까요? 2017년도 8월 달의 기준인데 뭘 찾냐면은 이때의 LG전자의 기준에 공시가 나옵니다. 공시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1조 주고 오스트리아 업체 인수했다. 전장 사업, 전장 부품 업체. 그 내용과 함께 7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저렇게 쭉 92,300원
저게 달까? 아니죠. 8월 말이었잖아요. 8월 말 주가 대비해서 얼마? 이거 이제 우리 그 작업하신 분 요 기억이 나시면 요 기준에서 요 바닥에서 끊어주세요. 뭐를요? 상승률 여기서부터 저 위에 꼭지까지. 그리고 나서 뭐가 발생됩니까? 교수용이 발생되고 꺾인 거예요. 교수용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수익을 저 당시에도 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교수용에 대한 의미도 명확히 배우셔야 되는 거죠. 이번에 다 이다운 연구원이 교육해드렸죠. 교수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저수익을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용 이후에 저 빠지는 거 보세요. 결론적으로 캔들 하나만 잘 배웠어도 이 당시 기준에 전장사업 부분 노출되고 1조짜리 업체 인수합니다. 오스트리아 업체. 그렇게 하고 일봉의 망치형 뜨고 나서 그 다음날 추가적인 변동성의 확장, 그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극대형 주가 하루에 10%씩 움직이는 흐름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형성되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10%씩 움직이면서 수익 내주고 주봉으로 저추세, 상승장악 확인형 저추세, 그리고 여기서도 중간에 또 상승장악형이 또 뜨네요. 그죠? 거래 터트리면서 전장이라니까 전장. 그렇게 되면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고점에서 교수형까지 잡아주면서. 그럼 저게 2017년도 저 자리가 또 끝이냐? 아니라니까. 응? 저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2020년 12월 3일 날은 상한가를 가버립니다. 2020년 12월 3일 날은 상한가를 가버려요. 그런 변동성이 이제 터질 위치인데, 그러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당장의 기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의 기준에 거래가 막 터지면서 매집이 들어오면서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가지면 되겠어요? 이게 상한가예요. 이게 일봉에 장악형 뜨고 상한가, 약보합에서부터 상한가 이후에 거래대금 유지되면서의 흐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100% 이상의 폭등 랠리. 응? 이 기준도 마찬가지야.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주가는 다시금 프로그램 매수가 20만 4천 원에 멈춰 있다가 20만 4천 주에 21만 주까지 확대. 그리고 얘도 상한가 이후에 상승 잉태 확인형까지 또 쭉쭉쭉. 또 여기에 기준에서 뭐가 돼요? 장악형의 기준까지 또 쭉쭉쭉. 장악 확인형 뜨잖아요. 쭉쭉쭉. 그러니까 전장 사업이 지금에 와서 불거져서 내용이 아니라고. 이때 핸드스 사업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수한다라는 얘기. 안철수 연구원이 아니고, 연구원이란다. 안철수 대표가 아니고 철수한다. 매각도 안 되고 철수한다. 적자 사업 누가 사? 안 사? 오케이, 그럼 철수한다. 털어내고 그리고 전장 사업 올인한다. 올해 이게 1월 3일입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11% 올라가 있는데 올라온 것처럼 보여지지도 않죠. 그러고 나서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이거는 월봉의 기준이고 얘는 일봉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봉의 기준에 이러한 흐름들이 저 바닥에서 사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이렇게 2월 8일 이 바닥에서 이렇게 땡큐에 그러고 나서 일봉에 대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갭 목표주가 11만 2천 원 넘기고 그 다음 12만 원. 귀신 같지 않아요? 소름 돋지 않아요? 난 소름 돋는데 11만 2천 원이라는 저런 가격이 어떻게 나왔을까? 윤정도 교재가 증권사 임직원분들, 우리나라 전체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교재라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와우, 장악형 떴는데 무너졌어. 어쩔 수 없잖아. 다시 잉태형 떴어. 시장이 무너져서 무너진 건 어떡해. 잉태형 떴어. 그 다음에 와우, 잉태화 기념 거래 수반되고 잉태화 기념 점점점점점점 와우,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돌파. 와우, 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그러고 나서 매집에 대한 그 흐름들을 다 말씀을 드린 거고, 매집자 수급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그럼 오늘의 기준에서도 매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똑같은 위치, 똑같은 범위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쪽이 또 아름아름 더 들어오고 있고 한시인데 1시간 동안에 한 10만 주 더 사주면 땡큐하죠. 1시간 동안에 10만 주 더 사줘라 땡큐하게. 그리고 요 흐름에서 이 앞전의 고점 부분을 저 고점 부분을 넘길 수 있을까? 넘길 수 있다라고 그랬고 넘겼습니까? 넘겼죠. 땡큐하죠. 두 개의 선을 다 그릴 수 있어요. 사실은 꼬리 빼고 몸통의 기준에서의 기준도 저 몸통도 종가의 기준으로 당겨서 저 밑에 조금 더 내려서 놓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래량 거래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 거래량 거래대금의 그 수급 범위를 어떻게 했다? 터트려준 그 흐름이다. 터트려준 그 흐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다소 중립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망치형이 떴죠. 근데 거래가 이제 다소 거래는 터져 있는데 변동성 부분이 다소 1.5배에서 2배까지는 아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거래를 수반한 망치형의 기준 그리고 추세 강화의 장대 양봉의 기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꼬리 달린 부분에서 차익 실현 범위 하락 잉태 확인형에 대한 그러니까 캔들 하나만 제대로 배우셔도 윤정도는 아예 가져갑시다 라고 설정을 해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싫어 안 가져가 왜 가져가 이걸 왜 가져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교육받으신 분의 특권이 있는 거지.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 계속 윤정도 따라 하셔야 되는 기준점에 형성이 되시는 거고. 그래서 뭐 망치형이 뜨고 중립의 범위 그 다음에 여기서 하락장악형이 뜨고 하락장악 확인형이 뜨고의 흐름 그리고 다시 망치형 거래량이 없어요. 중립 상승 잉태형 그러면 잉태 확인형의 5MA 20MA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얼마나 계산하기 편하고 아름다운 내용이 기준이 됩니까? 자 여기서 하락장악 확인형 뭐가 어려워? 다만 우리는 저 기준에서 얘를 팔아서 뭐를 하게요? 뭘 사시게요? 시장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걸 이걸 어찌 하라는 얘기입니까? 주력주는 아프더라도 우리가 매번 지금 2월달처럼 수익 내는 게 아니에요. 편입을 했는데 이렇게 진짜 속수무책 당할 때도 있어요. 눈물이 피눈물이 날 정도로 편입을 해서 95,000원 또 공격적으로 매수합니다 해서 장대양봉 이후의 흐름이라서 따라붙었더니 그게 고점이야. 97,000원 그게 85,000원을 깨고 내려가. 정신 하나도 없죠. 근데 시장이 붕괴된 걸 어떻게 그걸 감내를 하자는 거야. 근데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도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도 감내를 할까 했지만 거래가 제한적이고 수급이 꼬여져 있고 그렇다면은 이 좋은 장에 잘라낸 거 잘라내고 긍정적인 쪽 긍정적인 그 흐름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합시다.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캔들 하나만 배웠어도 거래대금만 제대로 배웠어도 이동평균선만 제대로 해석을 할 줄 알아도 전장사업에 대한 해석 부분은 2017년 거 2020년 거 윤정도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 내드리고 또 그 당시 기준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다 수익을 내셨고 2000년 12월 23일 수익 낸 걸 기억을 왜 못합니까? 윤정도 생일날이었는데 농담이 아니라 음력 생일이었잖아요. 갭 드디어 돌파갭 급진갭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 흐름까지도 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갭에 대한 기준 요자락 그죠? 마지막 갭에 대한 기준 요자락 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최소 범위가 직전 저점의 기준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맨바닥 완전 바닥의 기준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기준의 최소 범위의 목표 주가는 이제 도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12만 원 뭐 이렇게. 그리고 요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는 범위의 기준은 이렇게 저 바닥까지의 높이만큼 들어 올려질 수 있다. 아이 뭐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뭔 소린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녹화 방송 보셔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녹화 시간이 무지하게 길어요. 이 녹화 시간을 다 보실 수 있을까? 저라도 안 봐. 보겠어요 이거를?
학교 다닐 때 공부하라고 그렇게도 안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아무리 내 계좌가 힘들더라도 이걸 이 시간까지 다 보겠냐고 1시간 이상을. 제가 볼 때는 안 보세요. 그만큼 보시고 절실하신 분들은요. 벌써 이미 윤정두 교육 내용 다 섭렵하셔서 혼자 어마어마한 매매 기준을 잡아가실 거예요. 지금 얼마? 21만 주. 결국은 수급 논리입니다. 결국은. 응? 결국은 수급 논리예요. 이게 올라갈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땡큐해요. 이런 종목 가지고 있을 때 들여다보시면. 시장에 연동돼서 조정을 받았다? 멀리 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 22년도부터만 보셔도 이게 별로 안 올라온 거잖아요. 47% 올라왔어요. 시장이 깨지면서 밀려졌지 자기 혼자 바보여서 밀렸습니까? 아니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번에 배울 때의 기준이 뭐예요? 삼선 전환도를 같이 놓고 배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삼선 전환도의 기준에서 음봉의 기준 이후에 나머지 묶음을 놓고 보실 때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 어디까지를 묶어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를 묶어서 보시면 되겠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 이렇게 꼬리를 여기까지 달고 내려올까? 뭐 글로벌 시장에서 3차 대전 나지 않는 한 꼬리 다 달고 10만 원 이탈될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뭘로 저 박스를 그려요? 저 박스 범위를 빨간색으로 그려버립니다. 이 정도면 확정치로 볼 수 있고 이 정도면은 시원하게 그림을 이렇게. 그러면 이 전체 그림은 변형 뭐다? 변형 뭐다?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된다. 얘도 빨갛게. 응? 빨갛게. 얘를 왜 못 사요? 이제 스타트인데. 왜? 거래가 지금 현재 기준에 2월 중순인데 이만큼이면 이번 달에는 이제 거래가 막 스타트 되는 기준이잖아요. 이만큼의 흐름이 실려질까 안 실릴까? 저는 실려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의 그 흐름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봅니다. 11만 원에서 저가의 거 해봐야 16만 원이라고 치면 50%거든요. 지금 이번 달에 저 50%의 월봉이 아닌다 할지라도 이슈가 불거졌어요. 거래가 터집니다. 수급이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들어와요. 수급이. 그 미친 듯이 수급이 들어오는데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뭐 죄송스럽지 않지 뭐 우리 종목인데 뭐 진짜 막 미친 듯이 들어와서 이렇게 시세 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주력주인데. 삼성전기와 병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저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음 달에 예를 들면 3월 달에 저런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준이 잡히면 돼요? 이번 달에 최대한 높게 올려줘 주면 이번 달에 13만 원까지 오는 거야. 아니 당장 13만 원 가는 거야. 그러면 13만 원에서 16만 원 못 갈까? 거기에다가 지금 또 뭐가 떴어요? 상승 장악 확인형이 또 떴네. 뭐 난리가 났네 난리가. 이거 솔직히 이렇게 보시면 차트 이렇게 올려드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해석이 되겠냐고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응? 조금 이따 지나고 나면 해석이 안 될 걸 여러분들도.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옛날에. 응? 교회 가셔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신 거 다 적어와. 막 한가득 적어와 노트에. 근데 그게 뭔 소리인지 지나고 나면 하나도 몰라. 뭐 그럼 목사님한테 여쭤본 거 알까? 목사님도 몰라. 왜?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뭐지 하고 한참 봐야 돼. 이게 뭐지? 무슨 박스지? 웃을 수 있는 이런 장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웃을 수 있는. 오늘 만약에 고점 돌파를 못한다 해도 야 거래 터지고 최소 200만 주니까 최소 마감동시 효과까지 하면은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야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고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매도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프로그램 이외에 손바뀜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들어온 쪽이 어찌됐건 윗방향이다. 그게 쇼커버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수급이 지금 가격에서 강도 있게 들어왔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종목 잡아내기도 힘들어요. 요 종목을 잡아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배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외국기관 쌍끌이 수급에서 지금 캡처를 안 할게요. 장 마감에 잘라야 되니까. 1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종목 금액 기준으로 쌍끌이 매수에 누구예요? 기아차, 현대차, 기아, 현대차, SK,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NF도 우리 관심 종목 좀 넣어놔 볼게요. 수급이 원체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LG전자 5위입니다.
그러면 작년 10월부터로 따져볼까요? 뭐 미친 듯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작년 10월부터도. 어? 자, LG전자의 수급 범위가 작년 10월부터도 어우 2위. 시가총액이 LG전자보다 더 작은 삼성전기가 1위. 아, 보유죠. 오늘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 올리는데 보유죠. 에코프로 BM 좀 이따 교육해드릴 거예요. 에코프로는 매수 사인을 안 잡아드렸어도 얘는 뭐 보이죠. 수급 들어오면서의 흐름이잖아. 얘도 지금 프로그램이 개선되면서의 흐름이에요. 근데 매수 사인 안 드려. 왜? 아주 강력한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는 망할 종목을 갖고 하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 변동성이 제한적이더라도 내 계좌 수익이 긍정적이어야죠. 결론적으로는요. 자, 검색해서 오십시오. 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빠르게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오셔서 외부에 계신 분들이든 아니 그리고 정회원님들은 왜 신청을 안 하시는 거야? 지방에 계셔서 뭐 특별히 볼 일이 있으셔서 그러실 수 있지만 1년에 한 번입니다. 뭐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분기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강연의 식사 뭐 강연의 식사 뭐 18만 원짜리 5코스 요리 드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 LG전자 윤정도가 매수, 에코프로 BM 매수. 그럼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욕심을 내셔야죠. 어떤 욕심? 야, 저 종목 나도 내가 스스로 편입할 수 있는 기준을 내가 잡아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 그잖아요. 나도 종목 설정해서 내가 편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교육 그거 받고 싶습니다. 나도 내가 스스로 독립도 하고 싶어요. 그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예 난 만사 귀찮아. 응? 내가 매매하는 건 내가 매매 일부 할 거고 그리고 야 증권사에 윤정도 이름으로 랩 상품이 걸려? 혹은 윤정도 이름이 안 걸리더라도 증권사에 윤정도가 설정해주는 종목 검색기 그 수식으로 요즘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목 검색기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 말고 윤정도께 이번에 오픈이 된다고 3월 말에. 그 윤정도의 종목 검색기 그 수식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정리한 수식을 강연에 또 오픈해드리고 그 정리해서 이제 수급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종목 검색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참조해서 랩 상품을 증권사에서 만들고 싶대. 근데 윤정도가 동네 창피하게 랩 상품 만들면서 뭐 5억, 10억, 20억, 30억짜리 만들까? 최소 설정 범위 100억 이상은 돼야 그쪽 증권사에 100억 정도 랩 상품 자금 들어갈 거니까 펀드 매니저 가장 훌륭한 친구 해주시고 그리고 운영 잘해서 수익 좀 잘 내주십시오. 그리고 협의 수수료는 수수료 자체 먹을 생각하지 말고 수수료 가장 낮은 유관 수수료 수준으로 해주십시오.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랩 상품도 하나 설정을 하겠죠. 강연회 때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 귀찮아 공부하기도 싫어 난 여행 다니고 싶어 그럼 내 자산의 일부는 랩 상품 증권사에 운영 맡겨볼게. 윤정도 수식대로 뭐 참조해서 LG전자 같은 종목에서 SN 같은 에코프로 BM 같은 시가총액 전체 시장 22위 에코프로 BM 코스닥 1위 에코프로 BM LG전자 지금 시가총액 17위 이제 좀 툭 건들면 이제 16위 15위 뭐 이렇게 올라오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1조 6천억까지 갈 때 저 150%의 수익 비중 한 5% 10%만 들어가서 저 수익 나면 어떻게 돼 있어 계좌가. 행복하겠지. 그런 내용을 들으러 강연을 오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 포착 수식에 대해서 비법에 대해서 공개한다는 거. 1년에 단 한 번에 있는 강연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전에 수익을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강연에 신청하신 분들은 1개월 추가해 드립니다. 여기도 1개월 추가. 그렇게 해서 이 수익 가져가십시오. 아시겠죠? 지금 21만 2천 주까지예요. 전화번호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녹화를 끊을까 했는데 더 해드려야 돼 교육을.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은 듣기 싫어도 계속 듣는 거야. 뭐를 쇠뇌가 될 정도로 전장 사업이 2017년부터구나 변동을 줬던 거는 얘가 지금 전장 사업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게 엄청난 이슈구나. 지금
LG전자의 이 매출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매출 2위입니다. SK 하이닉스 매출 볼까요? SK 하이닉스의 매출 보시면은 40조예요. 영업 마진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뭐 적자 이렇게 돼 있지만 영업 마진이 엄청난 거죠. 40조에서 25%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LG전자는 안타깝게 80조 원대 매출을 내요. 브랜드 가치는 허벌나다는 거, 상상을 초월하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LG그룹에 대해서는 그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마진율이 안 나와요. 백색 가정이라서 마진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여도 핸드셋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과감하게 선대회장분들의 사업을 과감하게 이번 회장이 확 다 그냥 날려버렸죠. 그렇게 해서 시장에선 박수치고 환호성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거 끝이 아니라 그럼 성장성을 어디서 갖고 올 거냐. 그게 전장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2017년부터의 그럼의 변동을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게 윤종도인 거고. 보도자료 하나 갖고 나와서 LG전자가요 전장이요. 그런 보도자료 또 증권사 보고서 내용을 보도자료 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LG전자의 이런 내용들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알고 누구보다 완벽하게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대처해 드릴 수 있어야지. 저게 뭐예요? 원본이 KB증권 아니에요. 원본 KB증권의 보고서 내용 갖고 오세요. 응? 우리 연구원분들 만약에 코멘트 수준이라면은 예전 거 보고서 내용이라도 있을 거야. 그거를 보도자료를 또 쓴 거 아니야. 이게 코멘트 내용이라면 그 전에 보고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윤정도는 이미 손바닥 안에서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담이 아니라. 오늘 프로그램 수급의 굵직한 변화 부분을 좀 놓고 볼게요. 왜 우리가 프로그램 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하루에 몇 번, 5번뿐이 안 쏴줘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프로그램 수급, 프로그램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 수급에 대해서 코스콤에 쏴주는 거 있죠. 예전에 표 작업해놓은 거. 하루에 5번뿐이 안 쏴주는 거. 그거 표 좀 꺼내놔 주세요. 와, 오늘 5시에 교육 들어가는데 이제 목 아파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일단 어찌됐건 그 수급 범위가 지금 프로그램에서만 매도가 15만 주예요. 근데 매도가 양쪽에 합쳐서 13만 주 잡혀 있잖아요. 근데 기간은 프로그램을 거의 안 써요. 또 매수 부분이 36만 주죠. 누락돼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 위주로 쓰는데. 어찌됐건 뭐 내일 마감 이후에 한번 이것도 보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변동성이 뭐 원체 크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나중에 뭐 프로그램이 막 급박하게 들어왔다 나왔다 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뭐 한번 설정을 해드릴 텐데, 이 그 분봉 10분봉 뭐 5분봉 5분봉 1분봉, 그러니까 개장초에 원래는 대형주의 기준에 이렇게까지 개장초 빡 땡겨 놓지는 않아요. 사실은 점진 갭상승 이후에 점진 가는데 조금 먹을 게 줄었죠. 그렇지만 어제 어떻게 했어요? 어제 107,200원에 샀잖아 우리. 예? 최근에 LG전자 매매 사인 계속 잡아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늘도 결코 나쁘지 않은 가격 11만 2천원이었네. 11만 맨 처음에 문자 나간 게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LG전자 문자 나간 게 11만 3,200원 추가 편입이었고 11만 1,000원에 매수해 나왔죠. 11만 1,000원에 매수, 그 다음에 11만 2,000원에 매수, 그 다음에 11만 3,200원에 매수. 그죠? 11만 2,000원 문자 사인이 VVIP 방에서 비어져 있는데 잠시만요. LG전자. 이게 오늘 지금 문자가 꼬여가지고 그래요. 문자가 꼬여서 세 군데 문자를 발송을 하는데 그게 이제 꼬여지다 보니까 근데 올라갔죠. 다 11만 1,000원, 11만 2,000원, 11만 3,000원 세 번이 나갔어요. 그리고 11만 4,200원에 매수 사인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만 2,000원 거 VIP 방 문자에서 캡처를 해서 넣어주세요. 지금 VVIP 방에는 그게 누락이 돼버렸어요. 대신에 채팅방에는 다 올라갔죠. 그리고 11만 3,000원 문자 다 나갔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11만 4천 원 공방이 또 나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눌려질 때 21만 2천 주까지 프로그램 수급이 더 들어왔고, 그리고 컴투스는 훅 밀려 내려가네요. 현대차 좋고 하이닉스 좋고 에코프로 하하하하 땡큐하고, 남들이 볼 때 저 윤정도 정신 나갔나 할 거야 아마. 그렇게 해서 2월 지금 10일 날 11만 1,500원, 2월 13일 날 10일 날이 금요일이고요. 13일 월요일 날 10만 7,200원. 그리고 11만 1,000원, 11만 3,200원인데 이게 잘못됐어요. 11만 2,000원 꼭 넣어야 돼요. 응?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선배분들 2%, 3% 에코프로도 수익입니다. 채편이 봐줬겠지 그러면 또. 그 1월 26일, 2월 8일, 2월 10일, 2월 14일 사실 이게 더 있긴 할 텐데 파일 크기가 커서 미처 못 올린 날도 있으니까 더 크긴 할 텐데 일단 뭐 그렇다고 치고 21만 3천 주까지 확대. 그리고 전장 수주 이렇습니다. 내용 오늘 매직 계산기 보시면은 어제 기준에 10만 7,500원 또 11만 1,300원 오늘 기준에, 근데 매수 기준은 11만 1,500원까지도 편입의 설정 범위 오늘 10일인데 10일 죄송합니다. 그리고 13일 그리고 오늘 14일 11만 1,000원 또 11만 2천 그리고 11만 3천원까지 계속 오늘 차트 추가 차트까지 싹 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야? 요 위치 설정해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또 올려드립니다. 위치 설정해서 PPT 다시 문자만 하나 더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1시 25분이니까 2시 넘어서 한 단계 더 11만 5천원 6천원까지 가자. 한 단계만 더 가자. 30만 주까지 확 당겨버려라. 그리고 40만 주까지 확 들어와 버려라. 땡큐하게. 그리고 거래량 200만 주 이상 250만 주까지 확대되자. 그러면 한 8%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행복합니다. 자, 다시금 전화번호 확인해 드릴 테니까 정회원님들 빨리 강의를 신청하시라니까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 강의를 하면은 페어몬트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페어몬트 쪽으로 하게 됐을 때 지금 견적을 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25일자 행사도 자기네랑 하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그거는 콘네드랑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25일자에 자기네랑 하면은 저렇게 돼야 돼. 그 견적 부분에 방을 28만원 세금 25만원인가요? 세금 별도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페어먼트 기준인 거고, 보시면은 이게 저렴하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900만원대 이쪽을 저렴하게 한다면. 여기는 이제 커피만 있고 다과나 주류가 없죠. 그리고 뭐 하여간에 그렇게 되고, 아까 그 저기 방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페어먼트 룸을 28만원에 세금은 별도 10% 그러면 3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요 방만 먼저 우리가 좀 쓸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질의는 넣어놓은 상태고, 시그니처 스위트 같은 경우가 요게 이제 저도 멤버십으로 끊는 게 이게 제가 멤버십 끊을 때도 70만원대거든요. 그럼 기업 행사할 땐 이렇게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콘네드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이제 코로나 지나고 콘네드는 좀 배가 부른 상태고 페어몬트는 이제 2년 됐거든요. 그 2년 된 상태라 좀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어쨌건 다음번 그 기준에 다음번 기준에 행사는 페어몬트 쪽에서 기준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올려드립니다.